네오비와 만나서 또 그리고 네오비 독서지향과 만나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김영은입니다. 네.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설 거라고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전혀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는 바로 이제 우리 이명숙 대표님께서 영은 원포인트 레슨 한번 해봐야지 라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인데요. 그 자리에 마침 계셨던 김우섭 회장님께서 수많은 격려와 복돋움으로 저도 모르게 이제 이름을 쳐서 올리고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더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건 바로 이 책의 제목 때문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네,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 전 아마 평생 안 했을지도 몰라요. 95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제안은 어지간하면 받아들여야 하는 법이야. 궤도에서 벗어나게나. 저에게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해주셔서 궤도에서 제가 한번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처음 도전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 궤도에서 벗어나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말 궤도에 벗어나니까 좀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그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고 도움이 많이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 책을 추천해 주시고 또 저에게 많은 격려를 해주셨던 이제 윤재민 대표님과 그리고 저를 이끌어주신 두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자를 소개하고 이제 제가 원서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충격점에 집중하라. 이 파트가 저에겐 정말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방점을 좀 찍어보고요. 어떤 돌을 채울 것인가에서는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5번째에서는 제가 점을 찍어봤던, 시도해봤던 이야기들을 조금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자는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타이탄의 도구들로 이미 독서지향에서 한번 선정되었던 적이 있는 책이라고 들었는데요. 저는 처음 뵀지만 이 타이탄의 도구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기계발서를 줄줄이 배출하신 팀 페리스님입니다. 이분은 정말 유명한 팟캐스터인데요. 네로라는 경제계 인사라든지 석학, 셀럽 이런 굉장한 분들이 이분의 팟캐스트에 출연하세요. 그리고 이분 자체도 굉장히 대단한 분이에요. 이력을 보시면 5개 국어를 하시는데 각 언어를 6개월 내에 마스터하시고요. 5개월 안에 탱고를 배워서 기네스 기록을 세우신 분이고요. 또 미국 4주 만에 미국 챔피언을 드신 분입니다. 단기간 안에 얼마나 이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굉장히 연구하신 실험가 정신, 그런 열정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이 이제 첫 책을 출간한 지 10년째 되는 해가 2017년이었습니다. 40번째 생일날이었는데요. 팀 페리스 주변에는 힘든 일이 많았어요. 심각한 가족 문제나 친한 친구들이 몇 명이 죽고. 이렇게 되면 좀 삶이 슬럼프에 빠질 때가 오면 사람은 인생에서 이제 한 걸음 물러나서 여러 가지 의문들을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팀 페리스는 그 생일날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 의문점들을 적어나갔습니다. 내 삶의 목표가 정말 내가 원했던 거였나? 꿈만 꾸느라고 생각만 하느라고 시간을 보낸 건 아니었는지, 너무 계획에만 매달려서 사느라고 소중한 순간을 놓친 건 아닐까? 혹은 너무 무계획하게 있어서 소중한 순간을 놓쳤던 건 아닌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인생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수많은 의문점들을 적어 나갔는데요. 사실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면 막연하고 혼자서 답을 구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대단하신 분답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이걸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은 우리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팀 페리스는 깨달았어요. 이걸 나 혼자 고민해서 될 것이 아니다. 나를 도와줄 멘토 집단을 직접 만들어보면 어떨까라고 제 생산적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행에 옮기죠. 오랫동안 꿈 리스트에 적어왔던 현자들을 찾아가서 11가지의 질문을 던지자. 그렇게 해서 수백 통의 메일을 보내고 한동안 잠잠하다가 무려 133명의 응답이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책이 바로 이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인데요. 이 원서를 보시면
원서를 제가 일부러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약간 구성도 다르고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좀 아시면 이 책을 이해하기가 좀 더 쉽지 않으실까 해서 가져왔어요. 일단 제목부터 조금 다르죠. 트라이브 오브 멘토스라고 써 있습니다. 발음은 조금 안 좋지만 양해해 주시고요. 이거 이제 직역하면은 멘토 종족?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뭐 멘토의 목록이라든지 멘토 집단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목도 다른데 보시면 우리나라 번역서랑 두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게 왜 이럴까? 이거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가지고 이 책을 펼쳐보기 시작했어요. 보시면 이 안쪽에 목차입니다. 우리는 52개 챕터로 돼 있고 메시지가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이 원서에는 보시면 이게 다 사람 이름이에요. 이 멘토들 한 명 한 명 정확히 133명이 모두 하나의 챕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책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이 인터뷰 안에 다 녹아들어 있는데 이 책에는 명확하게 11가지 질문이 무엇인지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본문을 펼쳐보면 본문 내용 또한 이제 조금 달라요. 여기는 질문, 대답, 질문, 대답. 모든 133명의 현자들에게 질문, 대답의 형식으로 백과사전처럼 수록이 되어 있어요. 맨 뒤에 보면 이 질문 하나하나마다 어떤 사람이 대답을 했고 이걸 다 대답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대답을 했고 이 사람의 질문의 페이지는 몇 명 어디이다 이렇게 인덱스까지 붙여놓고 되게 고심을 많이 해서 더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가령 내가 실패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에 의문을 가진다면 내가 보고 싶은 멘토의 페이지에 찾아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11가지 질문이 뭔지 궁금하니까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장 많이 선물한 책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6개월 동안 $100 이하의 구매가 귀하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인데요. 몇 가지만 좀 자세히 보면 1번 질문 같은 경우는 팀 페리스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질문이다. 단순해 보이지만 그 현자들은 수백 수천 권의 책을 읽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노동집약적인 정말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하고요. 그 팀 페리스 본인 자신에게 가장 중요했던 질문은 3번이라고 합니다. 실패 또는 명확한 실패를 다음의 성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본인에게 가장 좋아하는 실패가 있습니까? 이 질문이 중요했다고 합니다. 타이탄의 도구들에서도 말했다고 하는데요. 위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은 똑같은 인간이라서 강점을 가진 부분을 개발해서 성공한 것이지 약점이 없지 않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구나, 똑같이 고민하고 고군분투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용문 같은 거 여기서 이제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라는 제목도 뽑아냈고요.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투자는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은 샘플 대답을 같이 줬대요. 내가 인생을 바꾸게 된 경기에 참가하게 된 입장료 이런 것들이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샘플 대답을 같이 제공했다고 하고요. 또 당신이 사랑하는 이상하고 특이한 습관은 무엇입니까? 이런 별난 질문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8번하고 9번 같은 경우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조언을 무시해야 되냐? 최악의 충고나 제안은 무엇이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는 잘 묻는데 뭘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은 잘 안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고요. 이제 10번 같은 경우 왜 거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지 이제 질문들을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yes라고 하기는 쉽지만 no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에서 이제 명상이라든지 이런 해답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제가 생각하는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이 책의 제목은요, 이 트라이브 오브 멘토스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다면 아마 좀 임팩트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제목을 지었을 텐데 이 제목을 정말 잘 지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읽었을 때는 아까 세종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다
뭐 명상하라, 감사일기를 해라, 뭐 이런 것만 떠오르고 그랬는데 두 번째 읽기 시작하니까 133명의 현자들이 단 하나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더라고요. 그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입니다. 팀 페리스는 밑줄 치고 감탄하기 위해서 이 책을 집필하지 않았습니다. 삶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싶어서 그들의 통찰을 연료로 삼아서 다시 한번 힘찬 시동을 걸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 대표님들도 이 이야기를, 메시지를 잘 이해하셔서 통찰한 연료로 삼아서 다시 힘찬 시동을 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챕터 중에 어떤 챕터를 좀 강조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챕터입니다. 아마 안 읽으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충격점에 집중하라입니다. 이거 사실 원서에서 보면요. 우리는 제일 앞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놨거든요.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이게 팀 페리스가 40살 생일날 그렇게 고민을 하고 멘토들에게 질문을 던져서 마지막 자기의 의견을 정리한 챕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챕터 제일 앞에는 제일 많은 현자들이 추천하고 인용한 그 문구가 써 있는데요. 너무 중요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성공을 목표로 삼지 마라. 성공에 초점을 맞추면 맞출수록 그것에서 더욱더 멀어질 뿐이다. 성공이나 행복은 의도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다. 그것에 무관심함으로써 저절로 찾아오도록 해야 한다. 조금 역설적이지 않나요? 우린 성공하고 싶어서 성공한 분들의 책을 보러 왔는데 성공을 목표로 삼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걸 까맣게 잊고 있으면 찾아오게 된대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팀 페리스는 자기의 이야기를 빗대서 설명해 줍니다. 팀 페리스는 테니스 코치에게 우연히 엄청 유명한 분에게 이제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테니스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수건을 걸어놓고 수건에만 맞추라고, 공을 맞추라고 주문을 받았는데 아무리 힘들게 던져도 맞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조언을 얻습니다. 충격점에 집중하세요. 훌륭한 선수들의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분들의 사진을 보시면 모두 라켓과 공이 마주하는 위치, 나의 의도가 공과 마주하는 그 지점에다가 시선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손흥민 선수, 우리 득점왕 손흥민 선수의 사진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조금 더 설명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손흥민 선수도 보시면 공을 차려고 하는데 공을 쳐다보고 있죠. 선수들은 이미 그 목표, 골대는 체화되어 있어요. 의식적으로 알고 있고, 이분이 이제 공을 차려고 할 때는 골대는 이미 내 안에 잠재되어 있으니 골만 차면 되는 거예요. 볼만 차면 되는 거예요. 초보자 같은 경우들은 이런 실수를 많이 한다고 해요. 공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골대 성공만을 바라보면서 넣고 싶어라는 열망을 불태우면서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목표는 이미 담대한 목표는 세워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앞에 있는 거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탁월함은 앞으로의 5분입니다. 혁신이나 개혁도 행복도 앞으로의 5분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당장 행복해야 하고 당장 성공해야 돼요. 담대한 계획을 세우되 커다란 목표를 작은 조각으로 해체해서 한 번에 하나씩 충격의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은 파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가들은 정말 시간과 목표 쪼개기의 달인인 것 같아요. 앞으로 다가올 8년보다는 코앞에 8일에 집중하라. 그리고 한 해, 한 달, 한 시간, 하루. 그 집중할 것은 바로 코앞에 5분이다라는 거예요. 3만일의 의미를 아시나요? 책에 나오는 숫자인데요. 인간이 평균적으로 3만일을 산다고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지점에 와 있는지 체크하고 내가 앞으로 이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야겠구나 하고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86,400초는 뭔지 아시나요? 그렇죠. 하루는 86,400초예요. 그래서 우리는 86,400번의 나를 새롭게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앞에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하루를 끝내면서 나 오늘 좀 멋졌어 라고 의미 있게 보내실 수 있는 하루를 만들어야 돼요. 저는 이제 블로그를 좀 멋있게 썼다든지 눈앞에 뭐 있는 손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같이 임장을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광고를 진짜 멋있는 문구로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나하나 충격의 순간에 집중을 하다 보면 성공은 나도 모르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최고의 코치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스스로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미뤄왔던 꿈은 없는지, 인생의 25%는 자신을 찾아내는 데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루 중에 얼마만큼을 다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원하는 거를 찾는 데 사용하고 계신가요? 나를 찾아내지 못하면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제 마지막 챕터에 유발 하라리가 너 자신을 알라. 이게 21세기에 이만큼 절반큼을 갖는 질문이 아닐 수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를 찾아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했다면 나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선순위로 배치를 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제가 이거를 다 설명하려고 했더니 너무 길어져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돌 같은 게 있는데 이제 자갈과 모래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루라는 항아리에 돌을 다 담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큰 돌부터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책에서는 타인의 돌이 아니라 나의 돌을 넣어라. 내가 원하는 것을 넣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되게 많은 대표님들께서 이 파트에 대해서 좀 감명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나의 우선순위를 뭘로 할 것인가 생각을 할 때 꼭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너무 감명받은 두 파트인데 한 파트만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은 병렬 처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건강, 인간관계 등 하나를 해치운 다음 것을 해치우는 순차적인 방식으로는 얻을 수 없다. 소중한 것들을 나중에 몰아서 한꺼번에 시간을 낸다고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그 소중한 일은 숙면일 수도 있고 가족과의 대화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을 천천히 돌아보는 명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우선적으로 나에게 배분을 해줘야 된다. 성공은 성공한 후에 차지하지 않는다. 성공은 동시적인 상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연초에 써봤던 만다라트인데요. 내가 원하는 것이 뭐였고 내가 이번에 이뤄야 하는 과업은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는 제가 작성한 체크리스트예요. 이제 실패한 날이 많지만 위에 미라클 모닝, 잠자리 정리, 명상, 감사일기, 독서, 그리고 집안일 하나, 그리고 소중한 저희 고양이랑 놀아주기, 그리고 이제 부모님과의 통화 이런 것들을 좀 넣어봤어요. 이런 체크리스트를 하면서 내 우선순위에 돌을 먼저 넣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명이 넘는 현자들이 제시한 성공 비결은요.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라고 해서 굉장한 압박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막 지금 당장 모든 걸 내팽개치고 건강도 내팽개치고 가족도 내팽개치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것 같은 제목이었지만 사실은 그 의미하는 바는 너무 애쓰지 말고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라. 좋은 날을 하나씩 쌓아서 좋은 인생을 만들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5분의 시간 동안 내가 미뤄왔던 것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신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모두 느긋하게 마음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시도해봤던 3가지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었으니까 이걸 하라는 말은 귀가 따갑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확실히 좋은 생각이야 라고 했지 시도는 하지 않았었거든요. 이 강도 높은 원포인트 레슨을 준비하면서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계기가 있어서 몇 가지를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아침 루틴 같은 경우는 타이탄의 도구들의 방법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칠판에다 써놓고
몇 가지씩 했는데 저희 신랑이랑 저랑 같이 하기로 했는데 신랑은 비어있고 저만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플의 도움을 좀 받았는데요. 저 이번에 지금 성장관리 어플 같은 것들을 좀 몇 개 받아서 써봤는데 그로우라는 어플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목표도 설정할 수 있고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챌린지가 있어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제 여러 명이서 같이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증샷 같은 거 아침에 일어나서 찍어서 올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좋아요도 받고 이렇게 같이 격려하면서 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그리고 또 추천드리고 싶었던 건 알람이라는 어플인데요. 물론 많은 알람 어플이 있는데 저는 이걸 선택한 이유가 사진 찍어야지만 알람이 꺼지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커피 명상 책을 알람을 끄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멀리 책을 두고 일어나면은 이게 이 사진을 똑같은 사진을 찍기 전까지 꺼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좀 단점은 너무 피곤한 날 이렇게 찍고 다시 이제 들어가서 잔다는 단점이 있는데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런 신박한 어플이 있다. 그리고 이제 타임스냅 같은 거 이거 말고도 이제 시간이 찍히는 어플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하루하루 기록해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명상. 저는 이 명상이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이 책에서는 명상을 많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대단한 명상이 어떤 것인지 저도 체험해보고자 혼자는 참 못하겠어서 어플이나 이런 걸 많이 참고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타이탄의 도구들을 보시면 이런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저는 마보라는 어플을 사용했는데요. 마음보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언니가 엄청 목소리가 좋으세요. 그래서 함께 명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되게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내가 막 내 호흡을 그냥 온전히 느껴보는 시간을 언제 가져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호흡을 도와주는 어플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추천합니다. 유튜브에도 굳이 이거는 이제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는데 유튜브에도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명상하는 영상 올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일기. 제가 이 도전했던 것 중에 제일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게 감사일기랑 명상이에요. 아침 루틴은 사실 실패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감사일기를 쓰다 보니까 저는 정말 실수도 많이 하고 되게 부족한 사람인데 항상 자책을 많이 했어요. 이제 감사일기를 쓰다 보니까 나는 실패를 해도 그래도 사랑받고 있고 행복한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추진력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일기는 이것도 그로우에 있는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일매일 사진을 찍어서 올릴 수 있는 이건 이제 알람이 계속 오거든요. 감사일기 쓰세요 이렇게. 그래서 잊지 않고 할 수 있는 어플이라 좋게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소중하게 간직해온 일이 있으신가요? 꿈꿔온 삶의 방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5년 안에 저의 집을 부수고 제가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50년 된 집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을 부수고 제가 상상하는 정말 행복한 하우스를 지어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잘게 쪼개서 매일매일 공부하고 조사하고 그렇게 조금씩 성장해 가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소중하게 간직한 꿈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오늘을 가장 아름다운 날로 만드시고 지금 하지 않으면 대체 언제 할 것인가 입니다. 여행의 진가는 수백 개의 다른 땅을 같은 눈으로 바라볼 때가 아니라 수백 개의 다른 눈으로 같은 땅을 바라볼 때 드러난다고 합니다. 133명의 현자들, 이분들의 삶은 전부 다 제각각이지만 전부 성공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전이라든지 그런 것들, 나의 꿈 이런 것들을 같은 렌즈가 아니라 현자들의 렌즈로 한 번씩 비춰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나쁜 책은 아니었다. 좋은 책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